사회적 가치 경영본부 기획조정실 경영혁신 기획팀의 박순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저희가 얼마 전에 런칭한 저희 일자리 전략 로드맵을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서 한편으로 또 반갑고 감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희 이 포럼에 자주 참여하세요? 개발 협력에 관심이 많으셔서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일자리나 개발 협력 생태계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위에 배너 잠깐 보시면 여기 장소가 서울 글로벌 인재교육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마 3개월 전에 저희가 이 행사를 이 자리에서 했다라고 하면 서울 월드 프렌즈 코리아 교육원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저희 사업을 통해서 인재 육성과 인재 양성과 개발 협력의 판을 좀 넓혀 보겠다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저희 월드 프렌즈 코리아 관련 부서의 명칭을 글로벌 인재 양성 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사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큰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글로벌 인재 양성 관련한 분야, 특히 봉사단 사업과 또 저희 청년 인턴 사업, 그 외에 해외로 저희 인재들을 파견을 해서 수행하는 사업들 관련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드린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중심으로 오늘 저희 PT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 협력 인재 양성과 5대1 생태계 육성 중에서 저희 얼마 전에 발표한 코이카 일자리 정할 로드맵 2018년도, 2021년도를 중심으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귀한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고, 특히나 이제 노동이나 직업훈련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제가 좀 많이 떨리기는 하는데요. 저희 코이카 사업 입장에서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코이카에서 ODA 생태계라는 말들은 상당히 많이 써왔습니다. 오랫동안 써왔고, 주로 사람보다는 우리 기업이나 참여하는 파트너 중심으로 포커싱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작년부터 정부 기조,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일자리 기조에 발맞춰서 이제는 좀 더 인재 육성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자라는 기조로 변화가 좀 있었고요. 예, 지금 그런 부분들 중에서 이전에 우리 김철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체 한국 정부를 모두 포괄하는 차원에서 개발 협력 분야에서 인재 양성 쪽을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저희는 코이카 관점에서 특히나 이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ODA 분야 고용 영향 자체 평가 개선 방안 연구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보시면 ODA 사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고용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표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국제적인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인데, 특히 이론과 실무, 국제 감각, 외국어, 업무 능력 등이 구비된 의사소통 역량을 가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개발협력 분야 ODA 시장 관련해서의 일자리 그다음에 역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연구가 되어 왔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좀 실질적인 역량 부분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반영해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정부 취임하면서 저희 대통령께서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 모든 사업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코이카 정책 차원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도 말에 발의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라는 게 발의됐는데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일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 관련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코이카도 그런 것들에 말맞추어서
그 2018년도에 일자리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요. 여기 저희 서원석 박사님께서도 저희 일자리 위원회 위원님이신데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길게 제 소개를 드렸던 사회적 가치 경영 본부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전담반 그리고 일자리 전담반도 저희가 생겼습니다. 아까 잠깐 처음에 여기 오셔서 자리해 주셨는데 그 팀이 굉장히 많은 관련한 업무들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좀 이따 소개해드릴 일자리 전략 로드맵이라는 거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지금 이행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자리 관점에서 일자리가 일과 자리잖아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일과 관련된 자리는 자리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일자리 관점에서 생태계 육성 코이카의 일자리 전략 로드맵에서의 육성이라는 거는 저희 젊은 친구들의 가능성을 정말 잘 키우고 그래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을 해서 그 인재들이 투입돼서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그런 자기의 역량이나 능력이나 호기심이나 관심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물론 코이카가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만 만들 수 있는 자리는 뭐 무한정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협력 분야와 개발협력 분야를 넘어선 일반 민간 분야에서 어떻게 자리를 만들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전략 로드맵은 지난 7월에 초안이 나와서 한 6월에 초안이 나와서 2개월 동안 한 7회의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서 재정비가 됐고요. 지난 9월 말에 저희 홈페이지, 코이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자리 전략 로드맵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일자리 전략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계도가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2번과 2번은 내부 일자리. 지금 일자리 코이카에서 말하는 일자리는 코이카 직원과 관련된 내부 일자리와 코이카 사업과 관련된 일자리 기여 사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번 항목은 내부 일자리라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내부 일자리는 별로 이렇게 재밌으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자리 기여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 사업을 통해서 만드는 일자리와 인재와 일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과 네 번째는 로드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 7대 과제를 뽑아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내부 일자리에 대한 과제이고요. 4번부터 7번까지는 외부 일자리, 인재 육성과 그다음에 역량을 어떻게 할지, 개발 협력 분야에서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그다음에 일반에서의 일자리 진출은 어떻게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배포를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한 20페이지가 넘는 좀 약간 장문의 전략 페이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잠깐 얘기 들으시고 돌아가시면 한번 관심 가지고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로드맵에서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인재라는 것들 우선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 코이카에서 인재를 파견하는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봉사단, 월드 프렌즈 코리아 코이카 봉사단 사업입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연간 한 1,300명에서 1,400명씩 파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아마 참여하셨거나 앞으로도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인재, 저희 글로벌 인재 사업은 영 프로페셔널입니다. 저희 청년 인턴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도 연간 500명 정도 규모로 파견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김철희 박사님께서도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도 연간 500명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하고 이제 같이 협업해서는 프로젝트 액션 오피서라고 해서 주니어 전문가들이 저희 프로젝트형 사업이나 기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KMCO라고 해서 또 국제기구에 저희가 파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외교부의 JPO랑은 좀 성격이 다른 형태로 프로젝트 단위로 파견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또 해외에서 저희 봉사단을 관리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봉사단 관리를 맡은 봉사단 코디네이터 사업, 그리고 또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이제는 일정 분야의 주니어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활동할 수 있는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제도가 금년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40명에서 50명 정도의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분들이 기본적인
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나가서 저희 코이카 사업장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런 모든 분들을 저희가 글로벌 인재로 기본적으로 파견 활동을 종료 후에서 저희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 파견 활동을 했던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 중에서 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을 저희가 저희 이 전략 맵에서는 글로벌 인재로 정의하였습니다. 월드 프렌즈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봉사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전문성을 이미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지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돌아오셔도 뭐 특별히 다른 분야가 아니라 원래 하시던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전략에 담지는 않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더 다른 커리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기본 커리어를 가지고 좀 더 개발을 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저희 글로벌 인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기여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월드 프렌즈 코리아 사업, 봉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일자리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를 목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건 주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류의 모든 사업, 글로벌 인재를 파견하는 사업을 일자리 기여 사업이라고 저희 전략에서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에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목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자리 기여 사업이라고 이거를 명칭 을 정하고 이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이것들을 지원하는 우리의 코이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표가 너무 작게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시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쪽 윗부분에 코이카가 중앙에 있고요. 지금 전략 부분에서 파트 1은 내부 일자리 관련 사항이라서 코이카 내년에 저희 티오 많이 받아가지고요. 한 50명 정도 뽑거든요. 신규 신입 직원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데 관심 정말 많이 가져주시면 내년도에 또 좀 그래서 내부 일자리에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일자리 기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갔을 것인지, 취업과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자리 저변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코이카 나름대로의 계획과 전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가지 필러로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인재 양성은 아까 정우영 이사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경력 사다리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가 저희의 포인트입니다. 작년에 저희 개발협력 분야 인재 양성 계획에서 저희가 경력 사다리라는 개념을 발표를 하고 그를 이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경력 사다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에서는 글로벌 인재 사업, 아까 말씀드린 봉사단 사업과 그 다음에 청년 인턴 사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1단계로 명시하고 있고요. 2단계는 국제기구에 파견하는 KMCO 사업이라던가 그다음에 봉사단 코디네이터,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사업을 2단계 사업의 일자리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는 보다 전문적인 국제기구라던가 아니면 개발협력 전문기관이라던가 아니면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파트너들 이런 분들을 이런 일자리를 모두 담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발협력 분야가 아닌 민간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저희가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역량을 마케팅한다던가 저희 글로벌 인재들을 좀 많이 소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이카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지금 보시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수요자의 역할도 할 수 있어서 이 안에서 서로 공급과 수요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자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미래 일자리 트렌드를 보면 긱경제라고 하는데요.
일자리가 뭐 한 번 들어가면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진 전문 업과 전문 역량과 전문 직업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사명이자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력 분야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그 전문가 레벨이 굉장히 틀리기도 하고 한 프로젝트가 뭐 기한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들어가서 뭐 평생 동안 고용을 보장받으면서 일한다는 게 쉽지는 않고 그 비정규직 노동자로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그런 비정규직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의 업의 전문성을 좀 강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수요와 공급을 맞춰주는 역할을 코이카가 좀 중점적으로 해야겠다라는 게 저희의 전략에 담아 있습니다. 내부 일자리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 별도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일자리 기여 사업, 좀 전에 말씀드린 글로벌 인재 사업과 관련된 일자리 기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일자리 기여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작년에 발표한 그 경력 사다리가 어떻게 보면 모티브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금년도 3월에 그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정부 차원에서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서 그 코이카의 어떻게 보면 청년 일자리 대책 중에 하나로 지역 전문성 배양을 위한 수단으로 코이카 등 장기 해봉사단 파견, 확대 파견이라는 이슈가 또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파견 봉사단에 대한 관리를 좀 잘 해줄 것, 그리고 그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좀 증원해 줄 것, 그다음에 해외 경험이 그 국내에 내지는 국제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 이런 이슈들이 제기가 됐고요. 이러한 그 액션을 저희가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코이카 중장기 경험 목표에서도 이것을 상생의 개발협력 생태계 육성이라고 정의하고 전략 과제로 담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경쟁력이 있는 개발협력 인재를 양성하고 개발협력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저변을 확대한다라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월드 프렌즈 코리아 봉사단 사업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글로벌 인재가 참여하는 일자리 기여 사업을 통해서 개발협력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것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지상 목표이자 미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자리 기여 사업을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실 거는 같은데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 개발협력 분야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국제적인 감각도 필요하고 행정 능력도 필요하고 위기관리 능력도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고 위기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역량을 저희가 지금 재정비하는 작업을 굉장히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팀에서 그런 역량을 뭐 이전에 나왔던 보고서와 그다음에 저희 실제로 저희 코이카 글로벌 인재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인터뷰를 해가면서 지금 역량 정의를 굉장히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고요. 또 단계별로 그다음에 사업별로 필요한 역량들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역량만 배양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전략을 세웠으니까 결과물도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역량을 어떤 레벨로 배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역량 수준 진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그 개발협력 부분에서 아니면 비개발협력 부문에서 우리가 마케팅 해줄 것인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것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취업 연계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글로벌 인재 수용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앞으로 코이카가 그러면은 스스로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 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것을 기본 추진 방향으로 해서 전략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성과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일자리 바꿔주시겠어요? 여기 있군요. 일자리에서 제가 그 슬라이드에 담기에는 좀 그래서 저 일자리 전략 로드맵을 한번 펴봐 드릴게요. 펴보면서 좀 설명을 고안해서 해드리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저희 지금
보면 보이는데. 네, 코이카 일자리 전략 로드맵이 이렇게 별로 볼품없이 재밌지는 않습니다. 앞장이 뭐 문서다 보니까 별로 그래도 좀 예쁜 글씨체를 좀 써서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노력은 했는데 예쁘지는 않죠. 2018년도, 2021년도고요. 목차 나온 건 이렇게 쭉 내용들이 쫙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다 공개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코이카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들어가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부연하고 싶은 건 요 일자리 기여 사업 기본 추진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슬라이드에서는 담아내기가 너무 좀 복잡한 구조라서 그거를 작업을 못한 점 우선 양해는 좀 부탁드리고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까 역량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핵심 역량을 지금 정의하는 작업들 이게 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 과정을 핵심 역량을 잘 그러면 그 배양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교육 과정은 그 파견 전과 파견 중 그다음에 파견 후에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할 것인가까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량을 어떻게 그 평가할 것인가, 역량이 그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 인재 양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파견된 우리 글로벌 인재들이 어떻게 이런 역량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도구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취업 연계 부분입니다. 역량을 도대체 역량을 어디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굉장히 연계가 있어서 산업인력공단 월드잡 플러스하고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협업하고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그 글로벌 인재 분들은 그 코이카 사업만을 원하시는 건 아니고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든 활동하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침 고용노동부의 산업인력공단에서 월드잡 플러스를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셔서 그것과 저희의 그 글로벌 인재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 전문가분들, 고급 전문가분들은 코이카 전문가 파견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저희 코이카가 가지고 있는 전문가 파견 풀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글로벌 인재 초급 전문가나 중급 전문가들은 사실 아직 저희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인재 사업을 통해서 그 저희 사업을 경험한 친구들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구인과 그 취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전문가 풀을 전면 개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초급 전문가, 초급 인재, 그다음에 중급 인재들이 이런 것들에 참여해서 서로 간에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플랫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일자리 역량도 개발하고 다 좋은데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아까 그 코이카 사업하는 방식이 굉장히 유연하지 않고 또 뭐 정부 예산 쓰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경직되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파트너들 코이카 대형 사업을 할 때 파트너들도 인재들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십니다. 해외사무소 경험도 있고 또 봉사도 해보시고 이런 글로벌 감각을 가진 분들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커리어 센터에서 굉장히 잘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서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긱 이코노미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새로운 미래의 트렌드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긱 이코노미 4차 산업혁명 이래서 그 안에서 그 서로가 서로를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좀 자리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책인데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고용 형태의 근로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쉬운 표현으로는 자영업자나 개인 프리랜서들과 같은 개념인데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일자리 안전망은 좀 위험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프리랜서 분들은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사실 실제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는 고급 인력이라고 부르는 변호사분들도 그렇게 그런 내부 조직을 통해서 내부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의 일감과 사람을 찾고
그리고 어떤 그런 고용 안정성을 고용 안전망을 일자리 안전망을 보존해줄 수 있는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그 플랫폼 노동자 아까 말씀드린 기계이코노미에서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 개인적으로 뛰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이제 의료보험이라든가 각종 보험들 고용보험과 관련하는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직종 분류가 지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방침을 지난 4월부터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외부로 공개적으로 발표된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표되는 것을 좀 저희가 발맞춰서 그 방식으로 저희 그 청년 인재들이 글로벌 인재들이 저희 각각의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 정도가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네, 제가 말씀으로 드릴 때는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뒤에 맨 뒤쪽으로 가시면 이게 이제 전략 과제와 그다음에 그 어떤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는지가 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중점 과제 특히나 일자리 기여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 체계, 코이카 추진 체계가 강화됐고 아까 일자리 지원팀도 만들어졌고요. 커리어 센터가 지금 역할을 개편을 해서 지금 완전히 크게 확대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고용과 관련한 실적 관리나 아니면 통계 관리도 지금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지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 저희가 말하는 그 역량이 어떻게 배양될 것인가 어떻게 내려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작업들이 막바지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6번 과제는 개발 협력 분야에서 일자리 코이카가 직접 연계되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코이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인재 우대 채용은 지금도 사실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월드 잡플러스와 함께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 글로벌 인재가 돌아오면 가장 많이 취업하는 분야가 그 CSO나 NGO 쪽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쪽 분야의 어떤 그 근로 여건, 노동 여건이 아주 좋지는 않은 편이라서 저희 코이카가 시민사회랑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인건비를 좀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분야에서의 어느 정도의 어드베코시를 좀 기여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액션 오피서라고 해서 저희 코이카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파트너들이 저희 프로젝트 액션 오피서들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특히나 이제 젊은 우리 인재분들은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로 그 전문가 풀, 그 고급 전문가, 초급, 중급 전문가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렇게 정보를 찾아갈 수 있는 그 전문가 풀 개편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분야는 코이카가 직접적으로 사실은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분야인데 이런 걸 위해서 글로벌 인재들이 해외 나갈 때 어떤 역량, 이 역량이라는 게 코이카 사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민간이나 아니면 국제기구에서 요청하는 그런 역량을 중심으로 저희가 그 교육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자플러스 취업박람회 채용 설명회들을 통해서 코이카가 가진 글로벌 인재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 저희 2010년도에 코이카 교육원이 개설이 됐고 거기 통해서도 일반 교육, 전문 교육, 분야별 교육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6개 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통해서도 단기 교육부터 시작해서 심화 교육까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부산사무소도 있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연대 경제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듈도 지금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취업과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민간 분야, 민간 협력 사업의 규모를 지금보다는 좀 한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참여하기가 어려운 대형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접근이 쉬운 그런 사업들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전사적인 사업 관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오늘 회의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들과 저희가 많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생각들이 공유가 되면 또 이 로드맵은 4년으로 되어 있지만 1년 단위로 평가하고 또 롤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짜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목표와 그다음에 성과들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또 의견이나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